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베를린입니다. 유승환 감독 영화들이 이제 호쾌하고 좋은 영화들 참 많았잖아요. 근데 감독으로서의 파워 진짜 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영화가 네. 또 부담거리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 다음 작품이 또 베를린이었거든요. 네. 이때 진짜 유승환 감독의 그 영화적인 파워가 굉장했던 것 그 같아요. 다음은 또 베테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 가야 되네요. 네. 네, 네. 대단했던 네, 시기이고요. 1000만이 넘었으니까. 네. 전 유승환 감독의 팬으로서 베를린 한 52번 본 것 같아요. 돌리다가 아, 딱 하잖아요. 하게 되면 네. 보게 돼요.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국적 불명의 첩보원 표종성. 정보가 전혀 안 뜨는데요? CIA, MI6, 모사드 전부. 오랜만에 고스트를 다 보네. 그는 불법 무기 거래 중 또 다른 세력의 습격을 받습니다. 남한의 국정원 요원 정진수가 이를 포착해 추격하게 되죠. 정진수는 표정성의 실체가 북한의 비밀 요원이며 그 배후에 거대한 모의가 있음을 눈치챕니다. 지금 실근사 누가 하고 있는지 아네. 예고 없이 북측에서 파견된 살인병기 동명수. 남조선 친구들도 좋아합디다. 그는 표정성의 아내를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위협합니다. 의심과 혼란 속에서 종성은 음모의 덫에 걸려들게 되죠. 마누라까지 고발할 사람의 당선을 웃겨보시 먹었어. 계략의 중심에 서 있는 동명수. 그걸 누가 아는데?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아내와 자신을 구해야 하는 표정성. 또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하는 정진수까지. 과연 서로의 표적이 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유승환 감독의 완성도 높은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베를린. 뭐라고 할까? 이제 베를린 영화를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감에 충족됐었던 영화였고요. 일단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핫한 배우들 네. 하정우 씨, 한석규 씨, 그다음에 전지현 씨, 거기다가 이제 유승범 씨까지 정말 초호화 캐스팅이었었죠. 사실 유승환 감독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 있는데 반면에 유승환 감독이 이건 좀 약하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관계를 멜로드라마죠. 애틋하게 다루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때까지 나왔던 유승환 감독 영화 중에 늦었다. 피곤할 텐데 씻고 자라. 부부 사이를 더군다나 네. 굉장히 회한도 있고 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절박함도 있는데 그런 감정을 굉장히 잘 다뤘다고 할 수 있고요. Aber wenn du so reagierst, bleibt mir nichts anderes übrig. 2, 3, 4,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셋은 살아남는다. 6, 7, 8, 이것만 생각하라. 9, 10. 또 전지현 씨가 다른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마음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어떤 멜로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죠. 최동훈 감독 영화에서는 총을 들어도 거칠게 뽑아들었는데 여기서는 아니 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렇죠. 나오는데 거의 뭐 네, 엄청나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슬픔에 잠긴 그런 맞아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는 느낌이 다른 것 같고요. 대사들도 굉장히 잘 쓴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 중에 이제 사실 한석규 씨가 능력은 뛰어나지만 대단하죠. 뭐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부하이지만 상관이 되어서 오게 된 강민호인가요? 뭐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최무성 씨가 연기했던. 네네네네. 극 중에 이제 그 이름이 그런 건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조직이건 제 직급 정도 되면요. 능력 있는 놈보다 말 잘 듣는 놈하고 일하고 싶게 돼 있어요. 형님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좀 불편하거든. 또 반말로 살짝 포장해 주시는데 이게 사람을 이제 확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뉘앙스나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네. 사실은 대사로 굉장히 잘 맞는. 한석규 씨 여기 거의 명언 퍼레이드고요. 저는 제일 기억나는 대사가 다시 봐도 웃겼는데 체제를 어떤 체제를 믿는지를 딱 보여주는데 우리는 로타리에서 좌회전도 안 하는 사람이야라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로타리에서 좌회전도 사람이야. 그럼 로타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회전을. 돌아가는 거죠. 유턴을 해야지. 가서 유턴을 해서 불법 와. 유턴? 그리고 아주 긴박한 순간에 연정이가 아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그거 너무 웃겼어요. 죄 없는 여자가 죽는단 말이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뱃속에 애가 있는 여자요. 내는 아니지 않아. 흥명스러운데 그걸 유머로서 생각을 시키니까 어쩌면 유승환 감독님이 약간 개인적인 유머 스타일이기도 한데 하는 사람은 안 웃기지만 보는 사람은 굉장히 그 상황에서 웃길 수밖에 없는
또 대사를 잘 그 쓰는 것 같아요. 인물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하면서 굉장히 비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시니컬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감동적인 대사들도 있는데 영화에서 이제 내 아내가 나랑 함께 전향한 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 그래 전향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는 마누라 때문에 네 목숨까지 간다고? 네가 나라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냐? 난 당신이 목숨을 건 이유가 다 이해가 안 돼요. 내일이니까 일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그냥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프로들의 직업 정신 같은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대사예요. 내 아내요. 나도 아내를 구하는데 이유는 없어. 각각의 그 캐릭터들이 대사로 자기를 드러내는데요. 네. 유승범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거의 막 대단한 연기, 미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승범 씨 역시 대단한 장면에서 이상한 대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You said there will be only two. You gave us incorrect information. There was another man there. What? Another guy? A Yankee? They said he looked like you. It's a South Korean. Yeah. Welcome South Korean guy. 야, 이 새끼 세게 가서 재밌어지겠다. 이상한 이런 상황에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다른 배우가 하면 절대 못 살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사람인지 이 상황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있죠. 내 이래서 영수를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유승범 씨가 대사를 하면 다 유행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무슨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들 같은 거. 분리가 아니었나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둘리인가 뭐 이러고 있었어요. 네. Is he really coming? It's going to be a while. He won't be here till after 4 a.m. when humans are weakest. Like that. 새벽 4시쯤이 가장 인간이 약해지는 시간이라거나 뭐 이런 식의 말들까지.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한 대사인 것이 이 동명수가 표정성한테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표정성이 가르쳤던 훈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걸 전수받았다는 걸 얘기해주면서 새벽 4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남이든 북이든 극 중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 하정우, 그다음에 한석규, 이 두 사람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각각 조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화 전반부, 후반부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 정진수와 표정성은 둘 다 체제를 신봉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체제의 논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둘이 섞이면서 그렇죠. 체제보다는 인간이 더 중요하게 됐는데 어쩌면 베를린이라는 이 지명을 쓴 이유가 체제 중간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체제를 믿었던 두 사람이 체제가 아닌 인간을 믿게 되는 과정을 그렸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플롯으로 굉장히 잘 짜서 영화가 입체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초호화 캐스팅을 해놓으면 혹시 연기 보는 맛, 연기 합을 새롭게 보는 맛이 뛰어난데 네. 이 영화는 액션을 보는 맛, 그리고 연기 보는 맛이 모두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고의 배우들의 최고의 연기와 최고의 액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저는 이제 힘이 넘쳐나는 힘이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는 욕박감 같은 거였어요.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액션 시퀀스들을 보면 액션 시퀀스가 길어요. 이거 찾네? 거기다가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 액션 상황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네. 받아라. 전 액션 아이디어들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실적이어서 액션 영화로서 주는 그 첩보 액션 영화로서의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황들이 관객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육박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고증 같은 것도 영화에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계약 좀 났어. 헬퍼들 빠져. 헬퍼 빠져. 무대가 무대이다 보니까 총격전 같은 것도 있게 되는데 실제로 북한의 요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총을 쏘게 되면 세 발씩 끊어서 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랍계 쪽에 뭐 테러리스트들이든 아니면 용병이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은 총을 쏠 때 난사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그런 것까지 영화적인 그대로 집어넣어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총을 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총기를 사용할 때 총이라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 총을 쏘라고 있는 거잖아요. 남쪽에선 관전오래 겨누라고 배우나?
고개만 돌리면 총알은 빗나가. 알았으니까 일단 가자고. 근데 쏘는 게 아니라 이 총을 무기로, 타격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거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을 도청하는 장면이 있죠. 야, 뭉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라고. 너 내 전화 땄지? 너 미쳤어? 어? CIA 떡밥에 손을 대게 이 새끼야! 북한 대사가 왜 CIA 떡밥입니까? 우리 밥이지. 형님은 상황 벌어지면 쓱 빠지시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야! 그 장면을 보면 또 컨버세이션 같은 뛰어난 걸작 영화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액션 디테일이나 아이디어들이 사실 영화가 굉장히 풍부하죠. 참 잔인한 사람이다. 이수환 감독은. 참 모서리를 참 좋아하신다. 모서리 날카로운 데 아픈 데만 좋아하시고. 떨어져요. 처음에 네. 등장할 때 하정우 씨가 등장할 때 등에 자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 있어요. 네. 알고 보니까 건물 옥상에 있는 무슨 굴뚝 같은 그런 약간 쇠붙이에 동그란 데 박아서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가장 아플 만한 맞아요. 부위에 상처를 내고 가장 아플 만한 물건으로 상처를 내는 참 잔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종바부의 액션 장면을 보면 꼭 떨어져도 그 이렇게 뾰족한 돌 위에 떨어져요. 그렇죠. 베테랑 생각해 보세요. 조태야! 내가 죄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씨바 새끼야. 뭐였다 이것이? 마지막에 명동 한복판에 싸울 때 소화전 위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아프잖아요.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영화 자체의 색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 영화는 컨트라스트를 굉장히 죽였죠. 그다음에 톤 자체를 굉장히 무채색에 가깝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만들어주는 어떤 그 첩보 액션, 에스피오나지 장르 속에서의 어떤 비정하고도 차갑고도 어떤 위기감이 가득한 초반 어떤 장면들은 핑커텔러 솔드 스파이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 있죠. 무채색 느낌 나기도 하고요. 네. 중반부에서는 약간 카메라나 색감이 본 시리즈 느낌이 나거든요. 제이슨 본 느낌 나죠. 부감에서 잡는다거나 소독을 사용하는 거. 소독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약간 이 손 액션이 많다거나 그런 맞아요. 느낌은 본 시리즈 느낌이 나고요. 후반부에 또 총격신들은 보면 웨스턴 장르 느낌도 나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장르의 액션을 맞아요. 좋아하는 걸 다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유정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좋아했는지를 베를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베를린의 최고의 장면 또 한 줄 골라주실 네. 텐데요. 제가 이 영화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의 기본적인 톤하고 다른 뭉클한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납치가 되잖아요, 전지현 씨. 네. 그 장면 자체에서 이제 배우들의 연기나 상황도 굉장히 좋지만 촬영한 방식 같은 것도 굉장히 뭉클한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여주는 마지막 두 쇼트가 뭔가 하면 그렇게 막 따라가는 것을 긴박하게 보여주다가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를 따라가요. 결국 놓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놓치는 순간에 주저앉게 되는 그 하정우 씨를 잡을 때 안에서 자기의 남편이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차 안의 시선으로 그것을 멀리서 롱쇼트로 찍었죠. 그 다음 장면은 뭔가 하면 그때 그 자리에 막 도착하게 된 한석규 씨 입장에서 주저앉게 되는 또 하정우의 모습을 뒤에서 롱쇼트로 찍었단 말이에요, 시선으로. 결국은 이탈감과 좌절감에 쓰러지게 되었던 하정우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이상하게 뭉클하면서 마음 아프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멋지면서도 아름답게까지 저한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저는 그 장면에서 하정우 씨 연기가 너무 인상 깊은데요. 총구를 이렇게 쏘다가 총을 지팡이 삼아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못 일어나고 쓰러지고 약간 위를 바라보면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는 그 장면의 하정우 씨의 표정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최고의 한 줄은 또 오늘 또 어떤 한 줄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대사는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대사보다는 액션에 초점을 맞춘다면 떨어질 때 줄 아니에요, 혹시? 이제 나를 파악하셨어. 이제 알죠, 우리가. 네. 네. 북한 요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제 연정이와 표정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지막 떨어지는 표정성에 다리를 잡아주는 그 전깃줄의 액션은 저는 한국 액션 영화 전무후무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맞아요. 아직까지 그런 성취를 보이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 뭐 해외 촬영을 했지만 그 장면은 한국에서 세트를 따로 지어서 그 장면을 정교하게 찍었다는 건데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 전깃줄이 저는 오늘 최고의 한 줄입니다.